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식조리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황색 포도상 구균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균체가 열에 강함입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균체가 열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균은 섭씨 20도에서 45도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증식할 수 있으며 특히 섭씨 30도에서 37도에서 가장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러나 균체 자체는 열에 약해 가열하면 쉽게 사멸됩니다. 다만 이 균이 생성하는 엔테로톡신은 열에 강해 문제가 됩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하고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이며 엔테로톡신을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섭조개의 독소 성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섭조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삭시톡신입니다. 섭조개는 삭시톡신이라는 독소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인체에게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삭시톡신은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호흡마비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 독소이고 베네루핀은 바지락 독소입니다. 따라서 섭조개를 섭취할 때에는 삭시톡신이라는 독소 성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패류의 선도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패류의 선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트리메틸아민입니다. 트리메틸아민은 어패류의 선도 평가에 이용되는 주요 지표 성분입니다. 트리메틸아민은 어패류의 부패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합물로 부패가 진행될수록 그 농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트리메틸아민의 함량을 측정하면 어패류의 신선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어류의 신선도 지표로 사용되지만 어패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메탄올과 이산화탄소는 선도 평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자연독 식중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피마자는 아플라톡신을 함유하고 있으며 미숙한 매실은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시조개는 보렐리아균과 엔테로톡신을 함유하고 있어 식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이 자연독 식중독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미나마타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 일본 미나마타병의 집단 발병 원인이 되는 중금속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수은입니다. 미나마타병은 1950년대 일본 미나마타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수은 중독이었습니다. 당시 미나마타만에 있던 화학 공장에서 수은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되었고 이 수은이 어류에 축적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오염된 어류를 다량 섭취하면서 수은 중독에 걸린 것이 미나마타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시지 등 가공육 제품의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발색제입니다. 발색제는 소시지 등 가공육 제품의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이 사용되며 육색을 선홍색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착색제는 인공적으로 색을 첨가하는 것이고 강화제는 영양소를 강화하는 것이며 보존제는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발색제는 육류의 자연스러운 색을 유지하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소독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석탄산입니다. 석탄산은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입니다. 석탄산은 페놀이라고도 불리며 다른 소독제의 소독력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물질입니다. 석탄산 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다른 소독제의 효과를 석탄산과 비교하여 측정합니다. 크레졸, 과산화수소, 포르말린도 소독제로 사용되지만 소독의 지표로는 석탄산이 사용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식품의 변화 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발효는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입니다.
발효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미생물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입니다. 효모, 세균,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을 생성하는 과정이 발효입니다. 산패는 유지식품의 지방질 산화이고 변질은 식품의 품질 저하이며 부패는 단백질과 유기물이 부패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이 맞습니다.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결과물이 유익한지 유해한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농약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라티온, 말라티온과 같이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농약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유기인제 농약입니다. 유기인제 농약은 파라티온, 말라티온과 같이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기인제 농약은 급성 독성은 강하지만 환경 중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잔류성이 낮습니다. 반면 유기염 소재 농약은 독성은 약하지만 분해가 느려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기인제 농약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약 종류입니다. 10번째 문제는 식품 첨가물의 용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 첨가물의 주요 용도 연결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입니다.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3이산화철은 착색제이고 이산화티타늄은 백색 착색제이며 명반은 팽창제로 사용됩니다. 산도 조절제는 식품의 산성도를 조절하여 맛을 개선하고 보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호박산 외에도 구연산, 젖산 등이 산도 조절제로 사용됩니다. 11번째 문제는 식중독 보고 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하여야 하나요? 정답은 4번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일 먼저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보고 체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중독은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12번째 문제는 조리사 면허 취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재발급 제한 사유입니다. 식중독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마약이나 약물 중독이 된 경우는 모두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리사는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3번째 문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모든 식품 및 원료는 냉장, 냉동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입니다. 모든 식품 및 원료를 냉장, 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만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하면 되며 모든 식품을 냉장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한 식품도 많이 있습니다. 원료 보관실과 제조 가공실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14번째 문제는 허위 표시와 과대 광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상 허위 표시, 과대 광고, 비방 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제조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입니다. 제조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 표시나 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 제공입니다. 반면 허가 사항과 다른 표시, 원재료와 다른 표시, 제조 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은 모두 위반 사항입니다. 15번째 문제는 식품 첨가물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정의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정의됩니다. 식품 첨가물은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식품의 품질 향상과 보존성 증대를 위해 사용됩니다. 화학적 합성품, 항생제, 의약품은 식품 첨가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상으로 한식조리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